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대개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27일 낮 12시부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 포성이 다시 울린 지 20일 만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 휴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태국과 캄보디아에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휴전이 또 다시 성사가 됐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예, 지난 27일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태국 동부 찬타브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네. 휴전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내서 교전 중단에 합의를 했고 모든 종류의 무기 사용 또 민간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날 정오부터 휴전이 발효됐죠. 협정 내용을 보면은 이 휴전 조건으로 일단 맨 처음 나온 게 양측이 현재 있는 병력 위치를 그 자리에서 동결을 하고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가능한 조속히 다시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거주지로 귀화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해서 협력한다. 또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휴전 유지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자 아세안의 감시단이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나라 국방부 장관 또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때 이 협상이 결렬될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우선 이제 협상 장소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태국이 자국의 동부 그 찬타브리주 국경지대에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캄보디아가 안전을 이유로 해서 제3국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네. 그 이견이 조정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태국이 주장한 대로 이 찬타브리주 국경 검문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일에 첫 번째 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 회담이 거의 열리자마자 30여 분 만에 이 중단이 돼가지고 정말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쉽지 않네요. 두 네, 나라가.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태국 쪽에서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해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가 먼저 해야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버텼고 네. 특히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캄보디아 쪽에 그 지뢰를 먼저 다 이제 제거를 제거해야 해라 된다. 이러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아서 네. 그게 뭐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특히 이제 26일까지 이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양쪽이 정말 거의 최대 규모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폭격을 계속했거든요. 특히 회담 첫날 24일 오전에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주 바탄방주 바단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작전에 우리나라가 태국에 수출했던 초음속 고등 훈련기 골든 이글호가 투입됐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바탄방주를 공격한 이유는 이게 북서부에 있는 주인데 뭐 일부 지역이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주도 바탄방이 특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그리고 앙코르와트 유적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시엠립 이런 네. 쪽과 연결되는 도로망의 거점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폭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오전에 다시 이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서부의 태아이메안 체이주 여기를 폭탄을 무려 40발 이상을 투하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는 이런 이딴 작전 때문에 그 캄보디아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나빴고 그러네요. 반면에 태국은 또 캄보디아군이 먼저 도발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아서 우리는 대응한 것뿐이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민간인 지역은 폭격 안 하고 이 군사시설 또 뭐 기타 이제 그런 뭐 어떤 주요 목표물만 공격했다 네네. 이렇게 버티면서 뭐
한때는 그래가지고 회담이 계속 이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상황이 안 좋았던 건데 그래도 어떻게 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네요. 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 네. 또 영향을 좀 행사했고 또 아세안이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 총리가 26일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니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뭐 양국 간 교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던 그 협정 지켜라, 뭐 평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상황 안 된다 이렇게 좀 압력을 가했다고 하고요. 네. 아세안 경우에는 지난 22일에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이 뭐 평화협상, 특히 휴전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 네. 그게 아마 협상이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물꼬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전이 이루어진 이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또 중국도 이 과정에서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난 18일부터 23일에 캄보디아하고 태국 양쪽에 뭐 사무 특사를 파견해서 휴전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휴전 발효된 지 오늘로 이틀째가 네.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 뭐 이게 지금 전해지나요?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양국 네. 국방부가 발표를 오늘 아침 상황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어제 저녁에 나온 걸 보니까 뭐 어제 일요일까지는 양측 모두 무력 충돌이 없었다.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태국 국방부 쪽에서는 일부 지역에 병력 이동이 관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력 이동을 하지 않기로 지금 휴전 조건에 들어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72시간 동안 일단 이제 이 특별한 무력 충돌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그렇죠. 내일을 정오까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태국 쪽에서 지금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억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72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캄보디아 억류하고 있는 캄보디아 군인들을 모두 송환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런 것도 다 중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정도쯤에는 송환 전차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네. 중국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태국 또 캄보디아 외교장관 또 이 두 나라의 또 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려요. 아, 네. 네. 이게 중국이 중재를 해서 또 이 윈난성에서 열리는 건데 그래서 만나서 어쨌든 대화 창구를 또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태국 캄보디아가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달 초에 교전이 다시 재개가 된 건데 그때 휴전 약속이 깨진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지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뢰. 이번에 휴전 조건에도 지뢰를 제거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11월 10일에 태국 시사케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태국 군인 한 명이 오른쪽 발을 잃는 좀 중상을 입었고 네. 3명이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지난 10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중화기 철수 또 뭐 지뢰 제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캄보디아 지뢰로 이렇게 또 쪽 지뢰로 태국군이 피해를 입으니까 태국 쪽에서는 우리 휴전 협정 이행 안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죠. 근데 네. 그 이전에도 캄보디아 쪽에서 터진 지뢰 때문에 이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게 이번에 그 11월 10일에 일어났던 이 지뢰 폭발 사고가 7번째라고 하니까 태국 쪽에서는 분위기 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휴전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특히 핵심이 된 거는 휴전 협정이 1차로 그 10월 달에 발효된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새로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아니다. 네. 뭐 이전에 있던 지뢰가 참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태국군이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밟아서 터진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양쪽 입장이 굉장히 너무 달랐던 다른데요? 거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크고 작은 교전이 있다가 뭐 아주 본격적으로 전면적 난산이 된 거는 지난 7일부터였죠. 그래서 약 네. 20일 동안 뭐 양쪽이 뭐 태국은 전투기 F-16 전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일 폭격을 했고 또 뭐 태국 같은 경우에 특히 무슨 해군까지 동원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제 무슨 다연장 로켓포로 네. 해서 태국 국경 지역을 많이 폭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피해도 컸고요. 그래서 7일부터 이번에 이제 2차로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그 기간 사이에 약 20일 동안에 사망자가 100명 정도가 됐고 또 민간 거주 지역에서도 또 피해가 컸고 또 특히 양쪽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뭐 너무 지금 분위기가 나쁘니까 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피난길을 떠났는데 그게 50만 명이나 되거든요. 최대 60만 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양국 군 간의 교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금 지난 12월에 이번 달 들었던 이 교전 상황이 더 심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들으신 대로 뭐 양국 주장이 너무나 다르고요. 태국, 네. 캄보디아 양국 간 불신이 아주 좀 깊구나,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휴전도 좀 불안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네. 반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중국 관계보다도 지금 더 꼬여 있다. 이런 태국, 캄보디아가.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서서 10월 휴전협정이 파기된 과정을 보면은 정말 두 나라의 불신의 뿌리가 정말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7월 달에 교전이 처음 이제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이달에 재개된 이 교전 상황에서도 보면 그 과정에서도 보면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이 상대 탓. 먼저 네. 도발했다. 맞아요. 휴전 협정을 먼저 어겼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패턴은 지금은 어쨌든 2차로 다양스럽게 휴전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든 이런 상황은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뭐 성의 또 뭐 진심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면서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된 휴전 이 조건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캄보디아 태국 이 교전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국경 지역에서 현재 양국이 군을 배치된 상황을 그냥 거기서 동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후방으로 다 뺀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양국 국경 문제가 벌써 워낙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반목의 역사가 긴 상황인데도 인 상황이고 또 근 한 100여 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계선 문제 때문에 국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언제든 분쟁이 다시 재현될 수 있죠. 특히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프레아 비히어 사원 양쪽 나라가 모두 다 가치를 부여하고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원인데 이 지역은 사원 자체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 영토인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판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그렇게 내가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휴전을 이뤘다고 매번 자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의 중재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포성이 멈춘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왜 다시 이렇게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다시 싸우냐라고 봤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던 이 휴전 조건이 좀 처음부터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단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얘기 듣는 거죠. 마지못해 네. 얘기를 듣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처음부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양국 다 국내 정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국 쪽을 먼저 보면은 네. 이 패통탄 친나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 지금 아누틴 차니라군 총리 체제인데 네. 지난 12일에 전격적으로 의회도 해산하고 또 내년 2월 8일에 조기 총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현재 소수 정권이거든요. 의회 의석이 이제 소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자각력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이런 이 보수층 결집해가지고 정권의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조기 총선을 갔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역시 국경 문제, 그렇죠. 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특히 현재는 전적으로 태국 군부에게 이 문제를 맡겨놓고 있는데 군부도 역시 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존재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뭐 비슷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이 권력층이 이해관계가 어떤 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좀 언제든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